나는 일을 했는데 근육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왜 그런 거냐 알려드리면, 그 일을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상대에게 일임하거나 대행시키는 순간 내 몸 안에는 쌓여지는 근육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직접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별마당에서 강연한 지가 한 2년이 됐네요, 벌써. 사람들 만나서 함께 호흡하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권리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큰 특권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도 느끼고 있고, 작년에 이제 상반기 하반기 생활하면서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저만 어렵진 않겠구나, 그러면 다른 분들의 어려움도 좀 데이터를 보는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좀 제거해 드리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묶어본 게 오늘 말씀드린 새로 나온 책입니다. 출발은 뭐였냐면 Just Do It에 돈을 붙이는 거였어요. Just Do It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슬로건이고, 그 다음에 나이키는 브랜드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레전드입니다.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변혁에 대한 어떤 그런 집념 내지는 거기에 대한 추구 같은 것들은 다른 어떤 산업에도 귀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비틀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저기서 흥미로운 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다. 여러분이 쓰고 계신 모자도 메시지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안경도 메시지고요, 여러분의 옷도 메시지란 말이죠. 그럼 내가 어떤 메시지를 발산하고 있는지를 고민해보고 그 물건을 골랐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하지 말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행동의 모든 것이 전부 다 메시지가 아닐까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해 본 거죠. 이번 주 초쯤에 서점에 가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똑같이 이렇게 멋진 서점이었어요. 오늘 혼자 오신 분 그랬더니 90% 이상이 혼자 오신 분들이었어요. 이게 놀라웠어요. 왜 그러냐면 저 어렸을 때 뭐 뮤지컬이건 아니면 북 콘서트건 그런 행사는 친구의 손을 잡고 갔거든요. 같이 가서 보고 떠들고 맛있는 거 먹고 이게 하나의 세트였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평일 저녁에 누구랑 함께 가는 것도 번거롭기도 하고 혼자 오신 숫자가 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래 삽니다. 이제 이 문제입니다. 한스 로스링 박사라고 팩트풀리니스 쓴 교수님이 계신데 20세기에 완전히 최빈국에서 최상위 국가로 올라간 국가가 하나 있는데 그게 한국이라고. 유아 사망률, GDP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가장 낮은 국가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이렇게 퀀텀 립을 한 거예요. 사회의 선진화 내지는 보건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그렇구나, 우리는 이제 오래 사는구나, 이건 알고 있는데 오래 삶에 대한 우리의 정의나 거기에 따른 합의가 과연 같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가 당신 없이도 사람들은 잘 삽니다. 이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좀 지위가 높으신 분들인 경우에 휴가를 아예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을 때 돌아가는 그런 현상을 만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언제나 바쁘시죠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안 바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내가 바라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과연 필요한 사람인데 어느 정도까지 필요할지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합의라든지 객관적인 시각 자체가 변화하는 게 아닐까에 대한 부분들이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마트 뱅킹, 그전엔 PC 뱅킹, 그전엔 텔레뱅킹, 온갖 종류의 새로운 뱅킹이 나왔죠. 그럼 이제 그거를 익숙한 분들은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공급하는 분들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직업에서의 어떤 위험성이 커지는 거죠. 뭐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험이 쌓이고 그 다음에 삶의 방식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새롭게 얻은 나의 어떤 기회를 내가 포기하거나 변형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리적으로 거부감이 생깁니다. 간신히 이걸 배웠는데 또 뭘 새로 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부분이 생겨가지고 그때마다 회한이 됩니다. 그때 쓰는 말은 이런 겁니다. 옛날에 좋았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요즘 사람이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부분들이 요구되어진다는 얘기죠. 결국 새로운 걸 배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은 뭘 배우러 오신 거죠. 그럼 이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저건 참 새로운 얘기다 라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럴 수도 있고요. 생각이 좀 비틀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새로운 시각을 볼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걸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사회화라고 불렀어요. 소셜라이제이션이라는 건 결국 사회 일원으로서 내가 몫을 담당하고 함께 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능력을 갖추는 것인데, 한국 사회에서 이 부분이 취약한 것이 아니라 다시 배우는 부분이 취약하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자, 왜 그럴까?
결국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김 대리님하고 이 대리님이 있는데 이 대리님이 좀 더 업무에 익숙해요. 이렇게 되면 상대적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어떤 몫을 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경쟁자가 로봇 R 대리라면 이때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한국 사회 지금까지의 관행과 문화에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동일한 형태의 형질을 가진 것들 속에 묶여 있는 것을 사회에 수능적이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이었어요. 공채 34기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는 유니폼한 사람들의 모집으로 만들었던 케이스였죠. 그렇게 했던 일들, 다시 말해서 중간치에 있었던 것들을 기계가 학습하기 시작했어요. 자, 튀면 그 다음에 왕따를 당하고 모자라면 배제되기 때문에 가운데 있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AI가 가운데를 학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남들과 같다는 것 자체가 동질성이라는 부분들이 내가 배제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유니크함, 각자의 독립적임, 각자의 오리지널티에 대한 부분들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그렇게 유니크하고 독창적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보상과 거기에 따르는 처우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중간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들을 기반으로 그의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그의 노동력을 사는 거였다면 이제 그렇지가 않고 길이나 같이 멋진 사람들을 모셔와서 그를 기반으로 엄청난 혁신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웃스탠딩해지면 그다음부터는 그분은 뽑혀지는 것이 아니라 초대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다름을 선언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모셔지는 것이 두 번째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반적인 분들이 러쉬에서 작은 자리를 놓고 몇 개 안 되는 의자를 쌓아오는 형태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훌륭한 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을 모셔오는 상태로 전체의 시장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 걸 만들어야 돼요. 행위는 자동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사고는 자동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사고이지 행위가 아니에요. 현대 회화, 근대 회화도 사진기가 나온 다음부터는 더 이상 똑같이 예쁘게 만드는 것이 역할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기술보다도 그 안에 들어있는 독창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구나 라는 얘기를 던진 거죠. 예전에 근데 이렇게 마이스터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본인의 업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스터디들이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내가 어떤 가죽을 기반으로 멋진 작품을 만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만들기 위한 위치를 잡기 위해서 처음에는 견습생으로 들어간대요. 어프렌티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 행위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행위를 배우는 거로 끝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스승과 같은 걸 만들어요. 그러면 경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걸 만드는 순간부터 이 잘한 친구들한테 어떤 새로운 기회를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카니발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다음부터 이분이 다른 곳에 가서 여행을 한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한테 배웠지만 다시 이분에게 배우고 다시 이분에게 배우고 움직이면서 배운답니다. 그걸 저니맨이라고 불렀대요. 그 다음에 일정한 부분만큼 여러 군데를 배우수 섭렵한 다음부터는 드디어 본인의 일을 한답니다. 뭔가 새로운 걸 만든다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교류하고 그들로부터 배우려는 시도와 거기에 따르는 매너를 갖춰야 된다. 이제 이게 그 다음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변화는 결국 내가 하는 행위 중에서 숙고, 다시 말해서 고민에 대한 부분들을 늘리는 걸로 축적됨을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애플이라는 회사 아시죠? 그 회사의 시가총액은 매우 크죠. 이익률이 매우 높죠. 근데 그때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플은 생산 원가가 낮은데 판매가가 높아. 소비자들한테는 이게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애플을 사용하신 분들이 계시길 텐데 이분들은 그걸 살 때마다 부담스럽다는 생각은 하지만 부당하다는 생각은 적게 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애플이 가지고 있는 친밀성 디자인, 인터페이스의 어떤 굉장히 사람들의 직관에 부합하는 행동들, 거기서 따르는 여러 가지 에코시스템에 대한 얘기 때문에 결국 서비스나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의 완성도를 굉장히 사랑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애플에 좋아하는 거는 기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사용성과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좋아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은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철학을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숙고를 내가 팔 수 있으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나오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숙고를 하지 않으면 팔 게 없는 거예요. 시간을 팔지 않으려면 생각을 팔아야 되고 생각을 팔려면 생각이 깊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결국엔 부가가치로
환원되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좋아하는 멋진 레스토랑이나 카페 가보시면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 콘텐츠의 단계별 퀄리티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단계를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 내 몸 안에 근육이 남습니다. 이유는 단계별로 소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전부 다 내가 했으므로 거기에 따른 수련의 결과가 내 안에 남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일을 했는데 근육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왜 그런 거냐 알려드리면 그 일을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상대에게 일임하거나 대행시키는 순간 내 몸 안에는 쌓여지는 근육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직접 하세요. 다니엘 핑크가 한 얘기가 있었어요. 파는 것이 인간이다. To sell is human이라는 책 제목인데요. 현대인은 10명 중에서 8, 9명은 격자를 파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본다면 되게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이제 우리가 각자의 전문성을 팔고 있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공부를 전달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전 지금 뭐라고 있냐면 제 생각과 고민을 책으로 쓰고 그 책의 결과들을 알리는 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저를 팔고 있는 겁니다. 상대가 나에게 뭔가 사려고 한다면 내가 팔 게 있어야 돼요. 그 팔 것을 어떻게 형성하고 구축하고 그것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보는 겁니다. 결국 그런 형태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을 우리는 혁신이라 부릅니다. 경쟁이 열려 있을 때 혁신은 생존의 필수 요건이 됩니다. 내가 잘하는 건 상대가 곧 카피합니다. 여러분이 신도시에 치킨집을 차리면 장사가 잘 되면 6개월 이내에 6개 생깁니다. 어떤 것도 정해져 있는 보호받는 시장이 아닌 경우에 나아지려는 노력은 생존을 위한 필요 조건에 불과해요. 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은 우아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라는 걸 인식하시는 순간부터 내가 축적하고 공부하는 부분들이 요구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경쟁은 무한대이고 그 다음에 동네에서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죠. 예전 같았으면 동네 가수도 무슨 우리 동네 노래자랑에서 1등하고 양은 냄비를 받아왔을 거예요. 지금은 동네 노래자랑 나간 사람들도 아메리카 갓 탤런트와 싸워야 됩니다. 이유는 유튜브의 썸네일에 불과하거든요. 이제는 경쟁이 글로벌화된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기장은 커졌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의 글로벌 컴피턴스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의 전문성을 가진다는 건 예전처럼 기존의 작은 시장에서의 우위가 아닌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환원한다면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셔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커피숍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커피가 좋은 거예요. 당신과 같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이 같이 공명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정말 훌륭한 좋아함을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동호인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있는 열망과 나의 애호를 발견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어떻게 형성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는 것, 이게 하나의 소명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발견되는 것, 내 안에 있는 열망을 더 나아가서 내가 축적한 것을 사람들이 발견해 주는 것, 이렇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 발견되기 전에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축적을 먼저 하고 발견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앞으로 할 거라고 선언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숙고하고 추적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그만큼을 견딜 만큼의 나의 숙고와 애호가 존재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것이 출발점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용하는 브랜드도 메시지고요. 나와 교류하는 사람들도 메시지고요. 내가 보고 있는 컨텐츠도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라이프스타일도 메시지입니다. 똑같이 여러분들이 교류한 대상 자체가 같은 분이라면 그분과 주파수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모두 다 메시지라면 내 어떤 행동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메시지를 발산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시자라는 얘기를 드렸던 것이 바로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메시지가 나가게 되면 나에 대한 인지가 흐트러집니다. 생각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먼저 생각하고 그 생각 속에 나의 생활을 정렬하는 순간부터 내가 일관을 가지게 될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후에 나에 대한 브랜딩이 굳건해집니다. Think first. 먼저 생각한 다음에 하자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결국 일어날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운명론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건 남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 다 독자적으로 살고 싶고
1인 사회 분화, 좀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오래 사는 것에 대한 내용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싶으니까 셀렉티브 컨택, 선택적 대면이 이루어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일을 고민해 보시면 그게 바로 미래입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에너지가 흐르는 겁니다. 욕망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애초에 멈출 수도 없습니다. 욕망이란 나의 존재가 좀 더 안정되게 유지되길 바라는 소박한 마음에서, 내가 소멸한 후에도 나의 존재가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본능에서, 나의 자아가 같은 종의 다른 개체들에게 존중받고 영향력을 가지길 바라는 무한한 욕심에서 뿜어나오는 것이니까요. 우린 결코 욕망하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은 당위이자 내 존재의 설명이자 나의 욕심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욕망을 하세요. 그 욕망을 하나의 선으로 이으면 나의 생애에 있어서의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선명한 선을 만드는 작업들이 일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모든 게 메시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행동, 남긴 글, 행위 모든 것들이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먼저 벼리고 그 벼려진 메시지가 나의 철학 위에 올라갔을 때부터 나의 존재의 증명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정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숙고해 보시고 그 삶 속에서의 내 정렬된 것이 나중에 남게 된 자산으로 축적되어서 주체적으로 살고 싶은 우리의 각자의 소망이 훼손되지 않고 각자를 존중할 수 있을 만큼의 멋진 사회를 만드는데 여러분의 일상을 놓여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래서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봅니다. 고맙습니다.